민주당에서 부동산 4법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자, 결국은 쫓겨난 이유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쫓겨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금 줄어든다더니 뒤통수 맞은 다주택자들 어쩌나 종부세 완화 뒤통수 친 민주 다주택자 세금 20% 되래 늘어. 자, 부동산 4법 뜯어보니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6억에서 11억으로 높여 세금 줄어든다 발표했지만 공제금의 기존 6억 그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항 삭제, 다주택자 상당수 세금이 증가한다고 해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그때 공정시장 가액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도 자세히 읽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자, 근데 무슨 일일까요?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 하면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해서 공시가격의 일정 부분까지만 종부세 과표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 80%였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2019년부터 매년 5%포인트 인상돼 올해는 100%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 주택 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만으로 과표가 20%포인트 높아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결국은 전 정권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세금 걷는 거였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세금 걷기 위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폐지하는 거예요. 종부세 급증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걸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폐지까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번 기회에 없애버린다? 100% 다 적용시키겠다는 거고, 윤석열 정권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시행령으로 조정하는 것 자체를 꼴보기 싫어한다. 이런 정치적인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4법 개정안이 그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6억에서 11억까지, 11억 미만이겠죠. 네,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이 현행 6억에서 개정이 6억까지. 공제액은 똑같은 거예요. 단 11억이 넘는다면 공제액이 6억입니다. 11억이 넘는다면 공제액이 6억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11억이 넘는다 해가지고 11억을 공제해주는 게 아니고요. 11억을 초과하면은 공제가 6억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걸 폐지시키잖아요. 세금 두들겨 맞는 겁니다. 네, 두들겨 맞는 거예요. 네, 삶은 계란님께서 일시적 2주택자들도 작년에 종부세 냈었는데 올해도 동일한가요? 그거 아마 지금 바뀐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시적 2주택자들은요. 그건 1주택을 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합산 공시가가 20억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90% 적용받으면 부과된 종부세가 2,543만원인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3,113만원으로 22.4%가량 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 지방선거 지고 싶은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고 싶다는데. 자, 공시가 11억 기준 문턱 효과가 어떤 거냐면요. 자, 1가구 1주택자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들을 6억에서 종부세 그 기준을 6억에서 11억으로 과세 기준을 6억에 11억을 올린 다음에 11억 초과부터 과세를 때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공시가 더 비싼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부담이 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 아니, 니네가 다 불합리하게 만든 거잖아요. 니네가 다. 다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48만 6천 명에서 24만 9천 명으로 48.8%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아직까지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곧 추경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쥐고 흔들려면요, 돈 없으면 추경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추경 부분에서 뭔가 쥐고 흔들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정말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네. 호리님께서 40만 구독 되어야 하는 채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인들한테 지인들 10분만 좀 초대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분당 10분씩만 초대해 주잖아요. 오늘 들어오신 122분 곱하기 10 하면요 1220명 이렇게 생깁니다. 100분씩만 들어오면요 구독자가 또 5만 명이 또 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선거가 이제 일주일 조금 더 남았죠. 일주일 더. 다음 주 수요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참 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뭔가를 자꾸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는
뭐 어긋나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엉망진창을 5년 내내 엉망진창 시켰으면요, 이제는 현 정권을 넘겨가지고 시장의 정상화 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어차피 지방선거 제 생각은요, 참패할 것 같아요. 참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희롱이 오빠께서 네, 주택 공급 촉진 위해 내달 분상제 먼저 개편한다고 해요. 급등한 원자재가, 분양가의 반영, 재건축 재개발 속도 빨라질 수도, 실거주 의무 완화에 전월세 늘리고, 임대차 3법은 근본적 재검토 전망. 근데 여러분, 작년에 현 정권 전 정권 5년 동안 5년 동안 매번 규제를 발표할 때마다 스트레스였고, 집값 또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요, 우리 희롱이 오빠가 워낙 천재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자꾸 급등한 원자재값, 분양가의 반영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한데도 집값이 상승할 거란 생각은 또 안 듭니다. 왜? 그만큼 완화 정책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하도급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을 주관해서 이렇게 합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 하도급업체의 갑질하는 것을 원천적 차단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납품을 하잖아요. 근데 대기업에서는요, 그 단가를 까기 위해서 그 사양서 이런 거 있죠. 원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원가표를 달라고 해요. 얘네들 손익구조 어떻게 되고, 이거 재료가 얼마 들고, 노무이 얼마 드는지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질적 중소기업에서 그걸 주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은 그걸 빌미로 깝니다. 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대기업 입장에서 까야지 자기네들 실적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원자재 값이 급등을 할 때가 작년이었는데, 그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조정,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격을 협의를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상향 조정하도록. 그거였어요. 그러면 자기네들 정권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다면요, 당연히 건설사에서 원자재 값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네? 하도급 업체가 죽어나는 겁니다. 네? 특히 주 52시간 때문에 철야를 하지 못하는데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원자재 값 급등하는 거.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자동차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자동차 내가 계약을 하면 지금 거의 1년 걸립니다. 그것까지 감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인정해주고, 아파트 가격 분상제, 상한제 거의 뭐 없애야겠죠. 왜? 그걸 자꾸 통제를 하면은 누구 좋으라고요? 저는 분상제가 과연 시장에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상제는요, 일부 인원의 로또 청약 당첨,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거 왜 있습니까? 왜 일부 사람들은 당첨돼가지고 로또 당첨이 돼야 되는 거죠? 로또처럼. 강남 같으면은 10억 로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뭘 했길래? 예? 민주당 찍어서 혜택 보는 거예요? 참 그래요. 네, 참 그렇습니다. 뭐 무튼간에 우리 희령이 오빠께서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시장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자, 임대차법 6월 중 상생 임대인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 단기 대책 마련. 이게 6월 중에 해야지 8월 달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만료가. 네? 그러면은 전세가 시중 가격으로 다 뛴다는 거예요. 물론 시중 가격대로 다 풀리면은 또 떨어지는 일이 있겠죠, 약간씩. 근데 세입자들은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7억의 전세 주고 7억 전세로 살고 있는데 10억 이 시세란 거예요. 네? 자, 3억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착한 임대인에게는 5%만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려 상한을 시키는 그런 착한 임대인은 종부세 50%, 50%를 해준다는 거예요. 종부세와 재산세, 보유세의 50%. 그러면 이게 바로 맞는 겁니다. 시장의 정상화. 새 신규 임대차 계약이라도 5%만 올리는 착한 임대인이라면, 아니, 양도소득세를 감면시켜줘야죠. 감면, 50% 감면.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취득세든 뭐 보유세든 간에
주택수 대신 주택 가액으로 판단하는 방안 중장기 검토한다고 합니다. 근데 희롱이 오빠, 제 생각은요, 응? 중장기란 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중장기란 말. 자꾸 중장기 하다가 사람들 그 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분상제도요, 빨리빨리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오늘 제가 제목에 적은 바와 같이, 지금 보시면은, 집주인 실거주 의무 완화에서 전월세 매물 늘릴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봤을 때, 자, 집주인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그냥 조정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분양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지켜야 할 실거주 의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매물이 잠긴다는 거예요. 왜? 집주인이 실제로 입주를 해야 되니까요. 자, 수도권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집주인 거주 의무를 풀어주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 등기를 안 쳐도 되는 겁니다. 원래 등기 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본인이 전입하면서 근데 등기를 안 쳐도 되겠죠. 매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전매 제한, 전매 제한도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풀어줄 거면 화끈하게 빨리 풀어주세요. 만약에 안 풀어주잖아요. 대구 같은 지역은요, 받아줄 사람이 적기 때문에 더 폭락합니다. 하락폭이 더 클 거예요. 이 지방선거 때 대구는요, 초주검이 될 수 있어요. 초주검. 자, 난리가 날 겁니다. 집값 떨어지는데 니네들 방어 안 하고 뭐하냐. 그럴 거라면 아닌 거죠. 자, 형님님께서 중장기는 안 한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삶은 계란님께서 일시적 2주택자들도 작년에 종부세 이거 아까 대답해드렸고 5년 내내 망친 거 풀려면 5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겹네요. 민주당 부동산 분당질 하는 거. 저도 지겹습니다. 자, 별빛님께서 지인 10명을 데려오라면 아예 시도를 안 하니까 한 사람씩 데려오라고 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게요. 네, 여러분들 한 분씩 좀 구독자 좀 데리고 와주세요. 네. 자, 비터님께서 얼핏 들으면 감사하는 듯 또 꼼수 쓰는 더불어. 네. 자, 신혜님 반갑습니다. 배짱이님께서 선생님 40세 영등포에 살고 있는 딸아이 아빠입니다. 집장만 해보고 싶어 하루 17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근로 소득으로 집장만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정장이 왔었는데요. 뭐 많이 빠져봤자 10%, 15%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는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주택자 그 매물 또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중과 유예에 따른 매물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짱이님 집장만은요 추후에 해도 돼요. 네,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물론 자영업자면 그게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방에 투자하세요. 너무 한 번에 서울에 집 사겠다고 그 근로를 하루에 24시간밖에 없는데 7시간 숙면 취하면서 17시간 근무한다. 그건 진짜 몸 망치는 길입니다. 차라리 지방에 투자해서 서서히 해서 나중에 서울에 집장만 해도 늦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이 아니라 3기 신도시 입주하잖아요. 서울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제가 그때가 서울과 수도권의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